도서관은 뭐죠? 책을 보러 가는 거죠. 책을 보는 거죠. 책을 보는 거는 사실은 책을 본다. 책을 보는 거는 어디서 보냐면 열람실에서 보죠. 열람실에서 봐요. 근데 열람실에서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책이 있는지 찾아야 되죠. 찾아본다. 찾아본다는 이거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찾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더 방점이 있는 찾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바로 참고문헌입니다. 그래서 열람실에서 열람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람실에 다 못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대출하지 대출. 대출했는데도 대출 기한 넘기고서 다 못 볼 수도 있잖아. 여러 번 대출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대출하다가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 일부 자료라면 책의 일부 자료라면 복사를 할 수도 있겠죠. 전체 다 복사하면 안 되죠. 복사는 괜찮아. 일부 복사하면 괜찮아. 일부 복사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하는 건 괜찮은데 복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 했잖아요. 제본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이건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뭐 절판된 책이라서 구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저자가 이제 그 수익을 포기하고서 절판이 된 상태니까. 그래도 뭐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통 우리 라이브러리 하면 여러분들 여기 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하면 이렇게 찾아보는 게 일단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드 할 때는 코딩 할 때 함수라든지 클래스 이런 걸 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어디다 놓냐 하면 어떤 라이브러리에 넣죠. 라이브러리에 넣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도서관은 일단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 왜 나만의 도서관이냐? 나만의 도서관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먼저 쓴 거예요. 여기 학교에 나만의 냉장고 생기기 전에 제가 먼저 썼는데 언젠가부터 나만의 냉장고가 생겼더라고요. 나만의 도서관은 뭐냐면 왜 나만이냐?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죠. 어, 관심 있는 분야를 뽑는 거예요. 나의 관심 있는 분야를 뽑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찾아볼 때 여러분들, 찾아볼 때 천국이호라고 아세요? 천국이호 201.3 5 57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57, 뭐 시옷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 걸 천국이호라고 하거든요. 천국이호는 뭐냐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우리 그 전컴 학생들은 다 알 텐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요거 한 엔트리가 이게 책이라고 보면 돼요. 책인데 책에는 제목도 있고 뭐가 있냐면 저자도 있고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하나를 레코드라고 해요.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개 정도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어요. 수십만 개의 그런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딱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걸 찾으려면 한 번에 딱 가면 좋겠죠. 한 번에 딱 가면 좋은데 딱 가는 그런 방법이 우리 이제 보통 그 파이썬이나 C++ 보면 파이썬의 딕셔너리, 딕트 구조, C++의 맵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가는 방법들을 해주거든요. 그 뒤에
배경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해싱이라는 게 있어요. 해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해싱 기법은 딴 게 아니라 긴 문자열을 주면 그거를 정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해싱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문자열이든 정수로 바뀐 거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문자를 그거를 키라고 해요. 키.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이 레코드를 열람하고 싶다. 그럼 이쪽에 가서 원하는 데 가서 여기다가 열쇠를 딱 꼽아가지고 쓰라는 거지. 쭉 해서 이렇게 열쇠를 딱 꼽아서 써요. 이게 키죠, 키. 그럼 키만 알면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만들 때도 키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할 때 키 만드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할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아마 중국도 만약에 로컬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중국이나 일본도 제가 만약에 2010년에 쓴 논문이 하나 있다. 제가 2010년에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키가 어떻게 되냐면 우균 20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있다. 거싱퉁 학생의 경우에 지금 만약에 저걸 하겠다. 이제 논문을 썼다. 거싱퉁 학생이 2017년에 만약에 논문을 썼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패밀리 네임이 GUO잖아요. GUO면 GUO 워 2017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싱퉁 학생은 훨씬 저보다 글을 잘 써서 같은 해 논문을 여러 편 썼어. 3편 썼어요. 3편. 3편 썼는데 2017년에 한 편, 두 편, 세 편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017A 그 다음에 뭐 2017B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대가 아니면 그 한 해 여러 편 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게 관심 있는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편 쓰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만약에 썼다 그렇게 썼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 보면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패밀리 네임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분 네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분 네임 우리 하면 그냥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라고 하고 옛날에 호라고 했죠. 호. 그거 기분 네임 있잖아요. 그거는 비슷한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잘 쓰는 게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성서에 다윗을 좋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드 있고 아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리사 이거 엄청 많아요. 이런 이름이. 그 이 이름은 거의 공통적이야. 대부분 다. 이거는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겹치죠. 그런데 패밀리 네임 있잖아요. 패밀리 네임. 이거는 잘 안 겹쳐요. 이거는 성이잖아요. 안 겹쳐. 안 겹쳐서 여러분들 좀 특이한 네임이 많아요. 그 뭐 외국인인데도 킴이라는 패밀리 네임 있는 경우도 있죠. 킴. 그 다음에 어, 맥도널드 있잖아요. 맥도널드. 어, 이 맥도널드의 요거 맥은 뭐냐면 여기 MC를 쓰기도 하고 MAC를 쓰기도 하는데 맥도널드 이거는 뭐냐면 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도널드의 아들이 이제 성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이름은 이거는 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드문 이름이에요. 드문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이 자기 뭐 형제나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그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막 그 어디 뉴스에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밀리 가문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흔치 않은 이름이 딱 나오는 거지. 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 가문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맥도날드라는 그 누가 뭐 셋째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 맥도날드라는 이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지. 그 이름을 쓰잖아요.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성을 많이 붙여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뭐 제 성은 좀 특이하죠. 우규는 좀 특이한데 뭐 우리 학교나 이제 보면 그 김 씨하고 이 씨하고 박 씨, 아까 펴우 중에 박 씨였던 것 같은데 이런 성은 되게 흔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김 2012 이렇게 쓴다. 너무 많은 거지 이거는.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다 써주죠 우리는. 김필수 2012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어, 김연아 201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키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단순히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이 청구기호에 해당하는 키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키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복잡하겠죠. 복잡하니까 도구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그 강의 들으시면서 봤을 텐데 도구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쓰기 좋은 거 주태로 이걸 쓸 거예요. to master라 그랬죠? to master. 뭐 참고문헌 복습, 참고문헌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기입한다. 그래서 그 충분한 정보에는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저자, 논문명, 논문명 같으면 논문명이라고 해도 돼, 기사명이라고 돼, 아티클이라고 한다니까. 기사명. 그 다음에 그게 했던 묶음 있잖아요. 출판물명. 출판물이 연속 간행물이다. 그럼 거기에 뭐가 같이 있냐면 권호가 있죠. 권호. 권호 그때 얘기했었죠. 볼륨 넘버 얘기했었죠. 볼륨 넘버. 그 다음에 연도, 출판 연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입해야 되는 거죠. 논문 같은 경우 권호에 페이지도 있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PP라고 해요. PP. 페이지 투 페이지예요. 127페이지부터 뭐 136페이지까지. 우린 요거 틸드 많이 쓰는데 외국인들 그거 말고 EN 대쉬 있잖아요. 127에서 찍 하고 136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조금 두꺼운 거 그걸 써요. 롱 대쉬 말고 EM 대쉬. 자 이제 그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PP를 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 거가 이제 참고문헌 그 관리 시스템이에요. 어느 참고문헌에나 공통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 자료도 최대한 전통적인 형태로 누가 썼는지 출판 연도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그걸 써주고요. 추가로 뭘 해주냐면 방문한 날짜 있죠? 참조일자 이거는 방문일자라고 해요. 방문일자.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괄호 열고 언제 방문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checked on 언제 내가 봤다 영어 같으면 이렇게 하고 visited 뭐 써도 되고 어쨌든 통일된 형태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없어도 출판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 제목이 있을 거잖아. 이 제목을 꼭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문헌 목록하고 참고 문헌의 차이 잠깐 얘기했었죠? 문헌 목록은 여러분들 읽으면 좋아. 추천도서 형이 강하다 했죠? 추천도서. 참고 문헌은 이거는 인용부호랑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문헌 목록이 좀 더 제너럴하죠. 추천도서지만 인용도 할 수 있거든요.
인용도 가능. 서지 정보 관리 도구가 있는데 보통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를 해주고요. 통상 웹브라우저 플러그인과 데스크톱 프로그램이 조합된 형태로 제공된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저장된 참고 문헌을 원하는 스타일로 이게 되게 강력하죠. 원하는 스타일의 목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 이거 유료로 맥에서 여러분들 맥북 있잖아요. 맥에서 유료로 페이퍼스라고 있거든요. 이거 참고 문헌 이거하고 서지 정보 도구인데 유료예요, 유료. 그래서 이게 전 쓰지 않는데 요즘은 뭐 윈도우에서는 윈도우랑 맥이랑 둘 다 아까 그 있죠. 조테로 그다음에 맨들레이 이것도 사장님이 한국인 사장님이라는 것 같아요. 맨들레이 그 사장님이 이제 거기서 어떤 대학교에서 개발한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문헌 관리의 중요성 얘기하고 요거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거 가지고 실습해야 되거든. 비브 파일 만들기. 요게 실습이에요. 비브. 비브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zip이나 뭐 그다음에 hwp, txt 이런 것처럼 뭐뭐.biv라는 파일이에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텍스트 파일이야, 텍스트 파일.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뭐뭐.html 실상은 텍스트 파일이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돼 있죠.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런데 그 텍스트 파일이 특별한 레코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레코드가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DB라고 볼 수 있지, DB. DB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름이 비브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나왔겠죠? 비블리오그래피 아까 레퍼런스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문헌 관리의 중요성. 여러분들 표절하면 안 된다 그랬지?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글을 참고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표시 안 해준다. 표절이에요, 표절. 워닝이죠, 워닝. 그래서 꼭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할 때는 보통 하는 게 이제 1번, 2번 이렇게 심플로 해주기도 해요. 1번, 2번 이런 인용보를 붙이기도 하고 아까 같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95, 2017 뭐 이렇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는 그 위첨자로 붙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를 나타내지 않는 표절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첨자로 붙이기도 해요. 위첨자. 위첨자로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그 인용은 왜 하냐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정하는 거.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 글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글의 가치를 인정하고 글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되게 중요하죠. 내 글을 누군가가 인용을 했다. 그럼 이제 뭐 주는 게 없어도 딱히 그 사람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돈을 주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도 뿌듯한 거죠. 내 걸 이렇게 참고했구나.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내가 작성을 했어요. 내가 쓴 글인데 내가 또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인용해야 돼요. 이걸 과거에 이제 옛날에 안 해가지고 막 그런 적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됐었는데 자신이 작성했던 글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고문헌 관리를 하다 보면 연구 경력 있잖아요. 내 연구 경력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고문헌 관리를 해서 도서관 만들 때부터 나는 연구자다. 연구자의 경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연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가 아니에요. 연구자 여러분들 그 구자 있잖아요. 탐구하다, 뭐 연구하다 할 때 구자를 보면 뭔가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죠. 파고드는 게 있잖아요. 연구를 영어로 하면 리서치라고 하는데 서치하는 거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서치해서 그거를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연구 경력이에요. 그리고 연구 분야의 배경 연구 있잖아요. 관리, 그 백그라운드. 그거를 모두 수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수집하는 건 좀 재밌는 일이죠.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수집하는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맛집 탐방에서 맛집 부산에 있는 부산대 근처 맛집인데 다 가봤다. 수집하잖아요. 뭐 언제 뭐 먹어봤고 그런 거. 그걸 수집한다는 의미가 있죠. 맛집 탐방하듯이 도서관에서 막 해보다가 이거 맛보고 저거 맛보고 하다 이거 정말 좋은데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참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노트로 내가 거기다가 이 2017은 예를 들면 그때 버추얼 리얼리티의 실용화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다. 그럼 그걸 이제 거기다 노트를 하는 거지. 실용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였다. 뭐 오균의 뭐 2010년도 페이퍼는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하는 거에 아주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하는데 혁혁한 그런 걸 세웠다. 그럼 그거 노트로 적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경력은 수집하고 정리하고 노트하고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뭐 알고리즘 시간에 처음 보면 소팅 배우잖아요. 소팅 배우는데 그거 그냥 배우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공부예요, 공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팅 쫙 배우면서 안에 소팅 알고리즘에서 요거는 좀 재밌었는데 그래서 뭐 버블 소트는 누가 언제 발표했고 퀵 소트는 누가 언제 발표했고 이런 것들 쫙 쓰고서 거의 장단점 뭐 이렇게 적고 요 레코드 정리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연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연구 경력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연구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연구 범위를 제가 정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힌트만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인용과 피인용, 이제 키가 생겼죠, 여러분들? 키가 있어요. 키가 있으면 그 키를 가지고 이제 인용, 피인용을 할 수 있죠. 이제 그걸 한번 했다 해볼게요. 예를 들면, 크누스가 1974년에 쓴 논문이 있는데, 이 크누스가 뭘 참고했냐면, 다익스트라가 어렵잖아, 여기. 그 라스트 네임이라서 어렵지. 다익스트라가 1968년에 뭐 쓴 논문, 이거를 인용했다, 이거예요. 그럼 크누스 논문에 이 사람 그게 레퍼런스 달려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크누스 말고 램포트가 또 이걸 인용했어요. 램포트가. 램포트가 2000은 좀 심한데? 2000년이라고 하지. 램포트 아직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2000년에 있다고 하면 살아있을 거예요. 전선학은 이렇게 좀 역사가 짧으니까. 크누스도 이렇게 했다.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내가, 우가 2010년에 무슨 논문을 썼는데, 크누스 논문하고 뭐 램포트 논문 이런 걸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걸 나타내면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해서 그냥 보통 약자로 DAG라고 해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링크가 없고 이 링크가 없으면 틀이죠. 그렇죠? 요거랑 요거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이게 제외한다면 트리가 되죠. 그게 트리가 되기도 하고 대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고문헌의 피인용 관계를 하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참고문헌을 막 수집했는데 이제 A라는 사람 참고문헌, B라는 사람 참고문헌, C라는 사람 참고문헌 했는데 서로 피인용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잘못 수집하지 않았나 그걸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다루는 분야가 매우 넓어서 서로 관련성 없는 참고문헌들을 서로 다루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논문의 형태가 개관 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베이 페이퍼는 원래 정의가 이것저것들을 쫙 다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분야의 이런저런 연구들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연구할 때 서베이 페이퍼는 있잖아요. 이거는 대가들이 쓰는 거거든요. 대가. 그 분야의 마스터 있잖아요. 마스터. 여러분들 조테로를 많이 사용해서 진짜 마스터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스터가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대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뭔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 찾지 않았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과 피인용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다익스트라가 왜 유명해졌느냐? 사람들이 많이 인용했으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코누스 왜 유명해졌냐? 사람들이 많이 인용했으니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지명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여기 요거 요 에로를 보면 그 화살표를 보면 저거랑 비슷하죠? 그 HTML 페이지에서 다른 데 링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가 있고 이런 링크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이 검색한 결과를 거기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만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 알고리즘이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거든요. 별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인용했다면 내가 10 가지고 있으면 5씩 주는 거야, 내가. 5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딴 사람들이 많이 한 거는 여기 점수가 많이 쌓이겠지. 뭐, 한 10개가 이렇게 레퍼런스 했다. 10개가 레퍼런스 했으면 그러면 50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상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야. 검색했는데 내가 찾는 게 바로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200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그때 유명했던 건 뭐냐면 알타비스타 이런 검색 엔진 지금 사라졌지만 아직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검색 엔진 유명했고요. 우리나라는 네이버도 아니고 10만이라고 있었어. 10만이. 이런 게 그때 있었어요. 그거를 막 검색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나는 구글 쓰는데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0만이 사용하는 어떤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하면서 뭘 구걸한다는 얘기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명도가 낮았는데 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때문에 일약 그냥 올라간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조만한 MSG도 있었죠.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메일 계정 있잖아요. 메일 계정 1기가인가? 그때 1기가 준다. 그래가지고 야 1기가면 평생 메일이 다 들어가겠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 그 MSG로 이게 작용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요. 일단 회원을 많이 모았고 서비스가 괜찮거든요. 심지어 광고도 없어. 첫 페이지에 광고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요즘엔 광고 있는데 광고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이건 정말 정당한 알고리즘을 정당하게 찾은 거야. 그래서 엄청 신뢰했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랭킹이 높은 논문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10씩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여기. 10씩 있었는데, 그걸 여기다 줬어. 여기 5 주면 여기 5 들어가죠? 5 주면 여기 5 들어가죠? 들어가잖아. 여기 15가 됐지? 15가 됐으면 여기 뭐 7씩 준다 합시다. 7씩 주고. 얘는 하나만 했어요. 그러면 15 다 주나? 15 다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10 플러스 15 더하기 7이니까 얼마가 되죠? 20, 32가 되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 논문이 되죠. 그리고 얘는 아까 실버에다가 7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7 하면 22가 되죠.
램포트는 이거 그래도 15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30이나 되는 랭킹 엄청 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트리 그리면 루트에 해당되거든요. 루트에 해당되는 그거는 랭킹이 높은 논문이잖아요. 거의 모든 논문이 인용하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키 페이퍼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키 페이퍼, 키 레퍼런스. 자, 그럼 이제 연구자들은 그래요. 예를 들면 김범 학생이 논문을 썼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메타버스 요즘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가들은 메타버스가 VR하고 연관돼 있고 VR의 키페이퍼는 이건데 김보부 학생이 그 키페이퍼가 레퍼런스 리스트에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얘는 좀 아직 초보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공문헌이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연구 역량이 내가 참고문헌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역량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문헌 그래프를 그려서 키페이퍼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조테로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 보면 참고문헌 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조테로 한번 검색해서 어, 설치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이거 할 건데 비브텍에서 쓸 비브를 조테로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뭐에 강하냐면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관리하는 데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얘는 DB를 만드는 거지. DB를 이렇게 할 거예요. 조테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그 원래 원문 원래 발음대로 하면 조테이로 이렇게 하던데요. 조테이로 이렇게 하던데 to acquire 취득하다, master 숙달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수집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되는 게 회원 가입을 하셔요.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집한 게 클라우드에 가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저장은 됐지만 여러분들 로컬 카피로 이거를 로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카피는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여기 프로그램.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수집하는 거 요거는 플러그인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회원가입을 하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걸 자, 그렇게 해서 전 다운로드된 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열기. 넥스트 누르고 뭐 스탠다드. 자, 조테로를 지금 런치하겠습니다. 실행시키고 gmail.com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 그때 수집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한 거를 제가 한 거고요. 공학장문 랩 여기서 이제 한 거예요. 여기 공학장문 랩 보시면 이제 여기에 특허, 뭐 자연어 처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그때 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검색 사이트 그때 DBPR 같은 거 있었나요? DBPR 리스포유 했었나? 리스포유 DBPR에서 형태소 분석 이런 거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얘가 아마 세이브 투 조테로 여기 생기죠? 어,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플러그인에서도 하는 거예요. 세이브 투 이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어디다 넣을 거니 하고 나와요. 그거를 내 라이브러리에 더보기 공학장문 랩 있잖아요. 여기다가
완료. 이렇게 할게요. 그럼 형태소 분석을 통한 악성 댓글 필터링 방안. 이게 여기 생겼죠? IRM 등 생겼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여기 현등, 박등 이건 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하이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 노트를 하고 싶다. 좀 크게 볼게요. 크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새로 공유해서 여기만 하면 내가 좀 크게 보일 거예요. 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노트를 하고 싶다면 노트 있잖아요. 노트. 노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악성 댓글 검출하기 위해서 언어 처리를 해서 저기 해소 악성 댓글 검출률이 네이버 그거였나? 네이버 그 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이버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월등이라는 것보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그걸 해주면 되게 좋겠죠. 풀 텍스트도 있어요. 풀 텍스트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풀 텍스트가 나와요.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여러분들.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본 이유는 노트를 아까 좀 노트 있잖아요. 얘를 좀 더 여기다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현율 37.93% 포인트 개선. 그 다음에 F지수. 지수는 47.66포인트 개선. 47.66. 상당히 잘했죠. 제가 쓴 논문이라서 그걸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노트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트 안 달린 것도 있죠? 여기 안 달린 것도 많잖아요. 이거 보시고 여기 아까 정보에서 이거를 만약에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고치는 거죠. 보면 얘는 왜 그렇게 나왔냐면 희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하고 이름을 따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고치겠다. 저자에다가 이제 희용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손유영 하고 이수정 강희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원희용 등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 했죠. 외국 논문을 가져온 거는 아까 이렇게 된 게 맞아요. 패밀리 네임 나온 게 맞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쫙 수집했다. 그럼 얘를 쫙 선택해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선택된 항목 내보내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보내기 보시면 노트 내보내기를 같이 하셔야 돼요. 비브 레이텍 선택해 주시고 저널 약어 사용하면 뭐 더 괜찮고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하면 쫙 내보내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자연어 처리 이거는 이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 영어로 쓰는 게 좋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etlang.proc.bib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잠시 거기에 가볼게요. 진짜 생겼는지. 이거를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저는 비브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저게 됐고요. 그러니까 .bib를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비브 비브가 생겼죠.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비브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 빔으로 편집하면 안 보일 것 같고 노트패드 보내기에서 메모장으로 봅시다. 자, 메모장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공유. 이제 크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크게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밑줄 2019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글이라서 그 키가 영어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해줘야 되거든요. 영어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 하에람 이런 거 보잖아요. 이걸 보고서 여기에 보면 하라는 여러분들 이건 안 보이는구나. 그거 논문이거든요. 논문 보시면 이 사람 영문 논문 있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레스트 네임이잖아요. 레스트 네임하고 연도한다 그랬죠. 연도 출판 연도 출판 연도가 지금 2021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다시 여기 가보시고 요거를 하 2021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키를 정하는 방법은 다시 보면 여기 왜냐면 하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하 혼자 쓴 게 아니고 하하고 천하고 왕하고 박하고 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게 돼요. 잠깐 쓸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저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엔드로 돼 있는데 요거 보면 레스트 네임이 하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왕하고 박하고 우거든요. 그럼 요걸 하나씩 다 따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CWPW잖아요. HCWPW2021 이렇게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집하면 이제 우리나라 논문은 다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문을 확인하시고 저자의 영문 명칭을 보신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어노테이션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노트한 거죠? 여러분들 노트한 거지. 그 어노테이션도 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티클 얘기가 있으면 그걸 이제 다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할 일이 조금 많아요.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여러분들 앱스트랙트 할 때 좀 찾았죠? 페이퍼를 찾았죠? 기억나시죠? 어, 지난 시간에 페이퍼 찾았잖아요. 그 찾은 거 한 10개 정도 찾았다가 뭐 5개, 3개를 추리고 나중에 하나로 결국 추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앱스트랙트 썼잖아. 그러니까 그 찾은 거 10개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근데 10개가 너무 브로드해서 그래프가 안 그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가 안 그려지면 그러면 조금 내로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논문 있잖아요. 그거의 레퍼런스들을 또 찾아가 보고 그 중에서 몇 개 고르고 그 다음에 또 레퍼런스 또 찾아가서 몇 개 고르고 이렇게 해서 10개 이상의 비블리오그래피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앱스트랙트 읽어보고 뭘 했는지 적고 그게 이제 관리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게 오늘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다시 공유 드려서 이제 보시면 비브텍 서지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 텍이라는 프로그램 매크로를 추가했다. 여러분들 이거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비브텍 파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요거에서 여러분들 핵심인 거는 지금은 비브 파일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참고문헌 그 비브가 텍스트 파일인데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 DB다, DB. 텍스트 D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형태로 저장돼 있고, 그럼 여러분들 그 DB 할 때 뭐 노멀 폼 많이 나오잖아. 노멀 폼 왜 나와요? 키를 어떻게 다루냐 하는 거죠. 키에 만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핵심이죠. 키 만들기. 비브 태그로 내보내기 전에 수집하고 플러스 노트 적기. 이거 하시고요. 요거는 아까 그 이그젬플인데 나중에 하나 더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정운지, 제이 여기 있잖아요. 균우, 황규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지우조죠. 지우조. JWC에 07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2021, 2007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연대가 겹치진 않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참고문헌 중에 하나였죠? 참고문헌이 아니라 우리 그 보조교재, 그것도 참고문헌이지. 자료 중에 하나였죠? 윌리엄 스트렁크 주니어하고 E.B. 화이트였잖아요. 스트렁크 주니어에서 S, E.B. 화이트에서 W, 화이트에서 W, 그래서 SW가 1979년도인데, 이제 1900이 겹치진 않으니까 SW79 이렇게 한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해외 거라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거는 또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영문으로 된 키를 우리가 만들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실습 나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관심 분야를 뭐 하나 확정해 주시고, 특별히 난 없어 관심 있는 게, 그러면 관심 있는 교과목 여러분들 관심 있는 교과목에 한 가지 주제, 교과목 전체 다 하면은 또 트리가 안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관심 있는 교과목이 내가 데이터 스트럭처였다. 데이터 스트럭처 한 가지 주제, 그 중에서 맵에 관심이 있었다. 맵이나 해싱 관심이 있었다.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죠. 관심 분야의 논문 검색해요. 구글 스칼라, 아까 DBPR도 괜찮고요. 또 리스4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RISS, 리스,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DBPR, 구글, 그 국회 도서관도 얘기했었죠. 스콜라, 국회 도서관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걸 읽고 서지 항목에 노트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개 이상의 노트를 추가해야 되니까 많죠. 많긴 많은데 노트는 앱스트랙트보다 짧게 대신 뭐 한 3줄 이상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보내기 기능으로 비브 파일을 만들고 플러스 키 수정 해야 되고요. 최소 10개 이상의 논문 10개 이상의 논문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참고문헌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리고 핵심 논문이 무엇인지 그거 파악하는 것까지. 그래프 그릴 때는 여러분들 그 아까 있죠? 요 키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키를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안 올렸는데 이런 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실습 문제 참고문헌 해서 관심 분야 검색 사이트,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검색했다. 사이트 이름하고 URL 적으시면 되고요. 참고문헌 그래프, 핵심 논문은 그 노트까지 같이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참고문헌 있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참고문헌 10개 이상을 여기다 넣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조태로 가보신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요거 했었죠. 선택된 항목 내보내기 했잖아요. 여기 참고문헌 목록 생성이 있어요. 목록 생성을 딱 눌러주시면 엘스비어도 있고 뭐 IEEE도 있고, 지난번에 IEEE 이거 했었죠. 그쵸? 그리고 RTF로 저장도 있고요. 클립보드로 복사도 있는데
클립보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오케이 해서 복사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다시 공유해서 여기 가셔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붙이기 하면 되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쫙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여기 저거랑 같은 걸 골라서 좀 그런데 여기도 안 하고 자, 그럼 1번부터 쫙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약간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1번, 2번 이게 되면서 좀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여기만 띄어쓰기만 조금씩 요거 이런 거 맞게 해주시고요. 그런 거만 좀 약간 손봐서 여러분들 여기 탭을 넣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탭이 들어가 있나? 탭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이거는 스페이스라서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물론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순서대로 돼 있는데 순서 말고 그때 하버드식이라고 했었죠. 키를 우리 보통 하버드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선택 참고는 목록 생성할 때 엘스비어 하고서 하버드라고 돼 있죠. 여기 with titl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RTF로 저장해 볼게요. RTF로 딱 저장해 보면 이 리치 텍스트 포맷이기 때문에 워드로 열리거든요. RTF로 저장 했고요. 그걸 제가 찾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고창수 2012 자연어 처리 현황과 전망.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좀 다르죠. 엘스비어는 여기 2020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없는 거는 그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고요. 페이지까지 다 나온 거는 뭐 이런 거죠. 박진호 2019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이고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가 그 출판물 명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레퍼런스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참조할 때는 참조하는 걸 이제 만약에 위에서 어디서 한다. 본문에서 박진호 2019를 하겠다 그러면 박진호의 연구 하고서 박진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1번, 2번으로 나는 복잡한 거 싫어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 그래프랑 좀 이렇게 연관져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하버드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는 참고문헌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도서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참고문헌 관리가 왜 중요하냐? 이게 연구자로서의 시작이라고 했었죠. 참고문헌 관리가 연구의 시작이에요. 연구의 시작이고 그럴 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표절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자신이 과거 작성했던 글이라고 해도 인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나는 이런 것까지 읽었어. 이걸 드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참고문헌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으로 각종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죠.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하고 여러분들 데스크탑하고 동기화하죠. 데스크톱.
동기화하고 데스크톱에서 엑스포트 할 수 있죠. .bib로 엑스포트 할 수 있고요. 참고문헌 목록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RTF 같은 걸로. RTF도 있고 아까 HTML도 있던데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은 HTML을 해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됩니다. 얘는 동기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설치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회원가입. 이런 과정을 아마 거칠 겁니다. 자, 참고문헌 목록을 구축해서 그래서 DB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근데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죠. 그래프는 보통 대그가 되죠. 사이클이 없는 그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러면 키 페이퍼를 만들 수가 있는데 키 레퍼런스를 찾으면 그거부터 논문 읽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브 파일은 비브텍에서 사용한 텍스트 파일용 대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서 지금 비브로 추출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얘기 안 했지만 비브를 이렇게 따로 그냥 여러분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비브텍 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자 파이팅!